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. 그럼 4가지에서 첫 번째 사전식 배열, 두 번째 수용도, 세 번째 합 또는 곱의 법칙. 사실 여기까지가 바로 기초편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열조합, 이것이 바로 공식편이 되겠고요.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공식만 잘 알면 되느냐?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. 공식을 알아도 바로 기초가 안 되면 분명히 나중에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그렇다고 기초표만 하느냐? 그렇게 되면 이제 쉬운 문제 풀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또 괴로울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는 4가지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.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전식 배열부터 지금 설명해 볼 텐데요. 우선 문제 보죠. 여기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? 라고 물어봤는데요. 이런 경우 수는데 분명 총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를 할 것인데, 이때 사실 어떤 방법을 하든 무조건 무엇부터 하는 거냐면 정하는 것부터 하세요. 그러면 무엇을 정하느냐면 여기 4명이라고 그랬거든요. 그럼 4명을 정한다. 그래서 4명을 A, B, C, D 이렇게 4명이 있다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줄 세운다. 그럼 줄 세우면은 바로 첫 번째 줄 서는 거와 두 번째 줄 서는 경우, 세 번째 줄 서는 경우, 네 번째 줄 서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. 그래서 1, 2, 3, 4 위치도 정하고요. 그 다음에 4명 A, B, C도 이렇게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사전식 배열, 그럼 A, B, C들을 쭉 배열을 하는 거예요. 그럼 맨 처음에 A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는데 이제 우선 B가 온 경우 알파벳 순서대로 C, D. 그런 다음 이제 이 두 개 자리 바꿈하면 A, B, D, C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두 개 자리 바꿈한 다음에 다시 이제 B로 끝나고 다음 문자 C가 오면 결국은 B, D. 또 두 개 자리 바꿈하면 D, B. 그런 다음에 또 C 자 이제 다음 문자 D가 와야 되겠죠. 그리고 B, C. 그 다음에 A, D, C, B 또 자리 바꿈하고. 그 다음 T 또 다음 문자 없죠. 그래서 이제 A에서 몇 가지 나왔다? 이렇게 해서 6가지 나왔습니다. 사실 이렇게 6가지 나오면 그 다음은 이제 B가 온 경우도 6가지, C가 온 경우도 6가지, D도 6가지. 그래서 6 곱하기 4 해서 24가지. 이게 이제 사전식 배열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, 여기에서는요, 이런 걸 좀 해보세요. 자꾸 이렇게 빼먹지 않고 이렇게 쓰는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쭉 여기 다 써봤습니다. 이렇게 24가지 다 써봤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잘 빼먹는 경우는 있는데 빠지지 않고 24가지 다 쓸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하기 바랍니다.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. 다음 다시 이제 4명을 줄 세우는데 수용도로 지금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볼까 합니다. 그럼 4명을 줄 세운다. 분명히 뭐 한다? A, B, C, D 이렇게 정합니다. 그리고 줄 세운다. 그럼 첫 번째 줄 서는 경우, 두 번째 서는 경우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A가 오는 경우 혹은 B가 올 수도 있고요. 혹은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4가지가 있겠고요. 그럼 첫 번째 A가 섰으면 A는 못 옵니다. 두 번째는. 그래서 뭐가 온다? B나 C나 D가 오겠습니다. 그럼 B가 왔으면 그 다음은 A, C, D가 되겠죠. 여기도 3가지, 여기도 3가지 있겠죠. 그 다음 A, P 왔으면 세 번째는요, A, B 뺀 C와 D. 여기는요, A, C, 그럼 여긴 B, D. 여기는요, A, D, 그 다음은 B, C 이렇게 되겠네요. 그 다음은 A, B, C, 그러면 남은 D만 쓰겠고요. A, B, D, 남은 C, 그 다음에 여기는 A, C, P, D, 여기는 B, 여기는 C, 여기는 또 B가 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, 이 수용도를 정리하면
배열을 여기 있는 거 써볼게요. A, B, C, D. 그 다음 A, B, D, C. 그리고 A, C, B, D. 그 다음은 A, C, D, B. 그 다음 A, D, B, C. 그리고 A, D, C, B가 되겠죠. 나머지 다 정리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? 수용도를 정리한 것이 바로 또 다시 사전식 배열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푸는 거. 이런 식으로 밀면 가지치기라고 하는데,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이런 방법, 수용도도 연습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. 다음 세 번째 이제 합 또는 고배 법칙을 쓰는 것인데요. 사실 이 공식은 뭐예요? 바로 수용도를 일명 공식화한 겁니다. 이 중학교 때 배운 공식화한 거죠. 그래서 어떨 때 더한다, 합의 법칙 쓴다, 바로 또는이 나올 때. 어떨 때 고배 법칙 씁니까? 그리고가 나올 때. 그리고, 고는 곱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용도를 그리다 보면 몇 가지씩 나올 겁니다. 두 가지씩 칠한다, 세 가지씩 칠한다. 이렇게 식이 나와도 곱한다는 거. 그리고도 곱하고요. 바로 식이 나와도 곱합니다. 그래서 수용도에서 나온 거예요. 그러면 앞에 수용도 볼까요? 우리가 아까 4명을 줄 세운다고 그랬어요. 그럼 첫 번째 몇 가지 줄 셉니까? 그러면 4가지가 줄 세웁니다. 4가지입니다.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? 그러면 맨 앞에 줄 세우고 남은 몇 가지씩 다 3가지씩입니다. 전부 다 3가지씩입니다. 그래서 곱하기 3이 되겠죠. 다 3가지씩. 그 다음은요. 바로 세 번째 줄 세우는군요. 첫 번째, 두 번째 2명 빠지고 남은 뭐 2가지씩이 다 되는 겁니다. 남은 다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그리고 세우고 그 다음 또 세운다.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.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? 한 가지씩 3명 뺀 나머지 1명씩 세우니까 한 가지씩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4, 3, 2, 1 이렇게 해서 24가지다 라고 구하는 것이 되겠다는 겁니다.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공식화시킨 이제 바로 순열 조합을 해볼 텐데, 우선 n 팩토리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. 여기 n 팩토리얼, 그래서 바로 느낌표 표시한 것을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는데,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n부터 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자연수의 곱이 되는 겁니다. 하나씩 더 작아지는 자연수의 곱으로 얼마까지? 바로 맨 끝에 1까지의 곱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1팩은 그냥 1입니다. 1이 끝이에요. 2 팩토리얼, 근데 이제 팩토리얼 줄여서 팩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그래서 2 곱하기 1 해서 2가 되겠습니다. 3 팩토리얼, 3팩, 3, 2, 1이 돼서 결과적으로 6이 됩니다. 4 팩토리얼 4팩은요 4, 3, 2, 1 곱하면 24가 됩니다. 5 팩토리얼은 5, 4, 3, 2, 1 5 곱하면 이제 또 120이 나옵니다. 6팩은 720이 됩니다. 대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요, 0팩은 0이 아니고요 1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 약속이 되어 있어요. 그 이유는 나중에 조합배수 할 때 얘기 나옵니다. 0팩은 1입니다. 그래서 이제 n 팩토리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미리 얘기하고 이제 위에 거 설명하게 되면, 우선 중요한 것은요, 이 n 팩토리얼이라는 숫자는요 서로 다른 거여야 됩니다. 서로 다른 거. 여기 4명 있는데 4명 다 다른 거죠.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.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n개 전부입니다.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, 그러니까 A 줄 세우면 또 A가 또 그 다음 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전부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배열하는 수가 n팩이 되겠습니다. n 팩토리얼이 됩니다. 여긴 4명입니다. 그럼 4명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? 그러면은 4 팩토리얼
조금 전에 얘기한 4321이 되겠습니다. 만일에 5명이 있다. 그럼 5명 줄 세운다. 그러면은 바로 5 팩토리얼 5431 120이 나옵니다. 6명 줄 세운다는 6팩, 10명을 줄 세우는 것은 10팩.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. 예, 문제 1번은 여기 A, B, C, D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4개의 문자를 사전식 배열하고자 합니다. 그때 C, D, B, A는 몇 번째 수인가? 그럼 C, D, B, A는 몇 번째 수인가? 이것을 보는데 분명히 이것의 앞의 수를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겠죠. 그럼 C, D, B, A의 맨 앞에 여기 문자가 C가 되니까 우선 첫 번째 수, 두 번째 수, 세 번째, 네 번째에서 CDBA가 오기 위해서는 맨 앞에 A가 온 경우 또 B가 온 경우가 있겠죠. 그럼 CDBA니까 또 맨 앞에 C가 왔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수가 되는 건 아니고 CA 그리고 나머지 2개 배열의 수. 그러면 CB 여기도 2개 배열의 수. 그리고 CDAB 이 다음의 수가 바로 CDBA가 되겠죠. 따라서 맨 앞에 A가 온 경우 수는 몇 가지입니까? A를 뺀 나머지 3개의 배열의 수가 되니까 3팩토리얼 6가지가 될 거고요. 역시 맨 앞에 B가 온 경우는 B를 뺀 나머지 3개의 배열의 수니까 결국 이것의 배열의 수는 역시 3팩토리얼 6이 될 거고요. 여기는 2개의 배열의 수 2팩토리얼 2가지가 될 거고요. 역시 마찬가지 2개의 배열의 수 2팩토리얼 2가 되겠죠. 그러면 CDBA가 몇 번째 수입니까? 그러면 이 앞에가 총 몇 가지가 있는가를 세주면 되겠는 거죠. 그래서 여기까지 16, 여기가 17. 결국 이것이 17, 그 다음에 수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DBA는 18번째 수가 되겠네요. 예, 문제 2번은 여기 그림과 같이 4개의 섬이 있습니다. 이 4개의 섬을 3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이 4개의 섬을 모두 연결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.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을 연결하는데 다리를 결국 뭐 이런 식으로 하면 4개의 섬이 다 연결이 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오겠는가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걸 일일이 다 그려서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총 방법은 4가지인데 4가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건 정해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 여기 4개의 섬이 있다. 그럼 4개의 섬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고 이걸 A라는 섬, B, C, D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만약에 이제 이것을 또 다른 경우로 잠깐 본다면 A, B, C, D 이렇게 섬을 다시 한번 그려 놓고요.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리를 연결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고 봅시다.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A라는 섬과 B가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A하고 B가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우회해서 오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겠고요. 그렇다고 또 이 그림을 다 그리는 것은 또 불가능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결국 연결된 순서를 보면 A 다음에 B 그 다음은 C, D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A에서 D를 가려면 분명히 우회해서 가야 돼요. 그럼 얘는 A, C, D, B가 되겠죠.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무엇과 일치할까요? A, B, C, D의 결국은 배열의 수와 일치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것에 연결하는 방법의 수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A, B, C, D 4개의 섬 이것의 배열의 수가 되겠다.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. 대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? 바로 이 A, B, C, D라는 거 이것의 배열의 수에는
분명히 꼭 역으로 DCBA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걸 다르게 해서 개수를 셌습니다.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 돼요? 같은 것이 됩니다. DCBA나 ABC는 같은 것이 되니까 결국 이것의 배열의 수에서는 역순이라는 게 있어요. 역순. 그것은 역순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한 것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? 나누기 2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이것에 연결하는 방법은 4개의 배열의 수 4팩토리얼 나누기 2가 돼서 결국은 12가지입니다.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돼요. 바로 무엇입니까? 바로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은 이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A, B, C, D라는 섬을 연결하는데 어떤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 하나의 섬으로 A란 섬으로 아니면 B란 섬으로 또 아니면 C 아니면 D 한 개의 섬으로 이렇게 몰린 경우도 있겠죠. 이거는 ABCD도 아니고 ACBD, ABCD 배열의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한 곳에 몰린 경우. 그럼 이 한 곳에 몰린 경우는 A, 아까 B, C, D라고 그랬어요. 결국은 네 가지가 한 곳에 몰려 있겠죠. 예, 그래서 이것의 답은 총 16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다? 바로 경우의 수를 어떤 네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하든 이렇게 정하는 거, A, B, C, D 이렇게 정하는 것부터 기초가 돼야 된다. 정하는 것.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. 예, 문제 3번은 우선 여기 그림과 같이 5개의 사다리꼴이 있는데요. 이 5개의 사다리꼴에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사용하여 색칠한다고 합니다. 그때 색칠한 조건 첫 번째는 이웃한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칠합니다. 또 하나 맨 위에 있는 사다리꼴하고 맨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도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합니다. 그럴 때 칠하는 방법의 수는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전식 배열부터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하든 우리는 반드시 뭐 한다? 정한다 그랬어요. 무엇을 정하느냐? 바로 여기 3가지 색깔, 3가지 색을 우리는 당연히 A, B, C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됩니다. 또한 칠하고자 하는 5개의 사다리꼴 이것도 구분줘야 되니까 1, 2, 3, 4, 5라고 쓸게요.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 1번 사다리꼴, 그 다음 2번, 3번, 4번, 5번 사다리꼴 이렇게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. 그러면서 위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? 다시 여기 1, 2, 3, 4, 5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 A, B, C, A, B 이렇게 했다. 이 얘기는 이제 여기다 색칠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색칠하는 것을 우리는 결국 A, B, C, A, B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럼 이 배열은 우선 가능한가? 여기서 우선 이웃한 사대꼴은 서로 다른 색이다. 그 얘기는 맨 위에 A를 칠했을 때 그 다음도 A를 칠하면 두 번째도 A를 칠할 수 있느냐?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? 여기 이웃한 게 같은 색깔이니까. 그러면 두 번째, 세 번째도 다른 게 와야 돼요. 이것도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A 다음에는 A가 오면 안 돼요. 뭐 B 같은 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. 우선은 이건 안 돼요. 맨 앞에서. 여기는 되지만 그 B 다음에는 여기 C 예, 다른 색가 돼요. 이런 건 되는데 이런 건 안 된다. 다시 A 이건 다른 색이지만 이것도 안 돼요. 왜 안 되느냐? 맨 위에와 맨 아래도 다른 색이다. 이것 때문에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A, B, C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색칠하는 데 있어서 우선 맨 위에 있는 사다리꼴은 색깔 A, B, C 중에 어떤 것도 다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A든 B든 C든 다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맨 위에 A를 칠했다 하면 두 번째는요. 바로 이웃한 거 칠할 수 없으니까 A를 뺀 나머지를 칠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B와 C를 칠할 수 있고요. 그럼
여기는 A와 C가 되겠고요. 여기는 A와 B가 되겠네요.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. 뭐가 돼요? 여기에 B를 칠했기 때문에 여기는 B는 안 돼요. 3번은. 그럼 A는 돼요. 맨 처음에 A 했다가 이것도 여기만 다른 색깔이면 되니까. 여기 A, B에 대해서 다시 A면 분명히 가능한 거죠. 그 다음에 C가 되겠네요. 그럼 여기에도 몇 가지? A, B 두 가지씩 있겠네요.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이것을 이제 바로 이게 고배법칙으로 들어가 봅시다. 그러니까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사다리꼴이 있는데 이 사다리꼴에 이제 고배법칙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첫 번째 몇 가지 칠할 수가 있다? 세 가지. 그럼 두 번째는요? 첫 번째 칠한 거 묻히라고 남은 두 가지씩. 세 번째는 역시 두 번째 칠한 거 못하고 나머지 두 가지씩. 그럼 네 번째 칠하는 건요? 역시 세 번째 칠한 거 안 되니까 두 가지씩. 그럼 다섯 번째는요? 이거 4번 칠한 것도 안 되지만 1번 칠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한 가지인가? 한 가지씩인가? 이게 한 가지씩이면 이게 답일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아니면 두 가지 해도 틀린 거고 사실은 한 가지씩 해도 사실 틀린 거예요. 이 부분은 분명히 뭐예요? 맨 아래 사다리꼴은요. 다른 거와 다르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건요. 이웃한 것만 서로 다른 색이면 되지만 이 맨 아래 거는 분명히 이웃한 것도 다른 거고 맨 처음 거도 다른 색이다.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냐? 그 부분을 확실히 하려면 결국 무엇을 해봐야 돼요? 사전식 배열. 사실 사전식 배열은 수용도를 정리한 거죠. 그래서 수용도가 더 편할 거예요. 그래서 수용도를 한번 해보자. 그 수용도를 다시 그려보면 첫 번째 A와 B와 C. 그럼 앞으로 가서 그냥 A만 잠깐 보죠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는 B 아니면 C. 그럼 세 번째는요. B에 대해서 A 아니면 C. 또 A에 대해서 또 네 번째는 B, C. 여기는 A, B. 그 B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다음은요. 여기 다른 색 A와 C. A와 C 중에 맨 위에 A는 안 되니까 C만. 여기는 A와 B. 거기에서 또 A 빼고 B만. 근데 여기는 A가 왔기 때문에 뭐예요? B나 C가 다 올 수 있는 거죠. 또 여기는 C만 되겠죠.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? 결국 한 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고배 법칙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여기 몇 가지가 나왔어요? 이거만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 수용도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. A, B에 대해 다섯 가지면 C에 대해서도 다섯 가지다. 그럼 C에 대해서 다섯 가지니까 A로 시작하는 거는 열 가지다.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열 가지다. 그러면 또 맨 처음에 A가 아닌 B가 왔을 때도 열 가지, C가 왔을 때도 열 가지. 예, 그래서 곱하기 3에서 30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봐서 곱의 법칙 쓰면 그것도 함정에 빠지는 거고요. 그리고 수용도도 숙달되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곱해서 30까지 답이 나와야 돼요. 이 부분은 만일에 좀 저거 하면 이 부분 C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다섯 가지 나오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예, 문제 4번은요.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갖는 집합 A가 있는데 그것이 A에서 A로의 함수에 대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. 역시 경우의 수 문제인데 대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 무엇이냐면 이 함수에 대한 경우의 수의 문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나타냅니다. 반드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. 무조건 함수에 대한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된다.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
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정의역을 이것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A에서 A로 되어있으니까 우선 벤 다이어그램을 정의역이 A에서 공역 A로 대응하는 거. 그래서 1, 2, 3, 4, 5, 6, 7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요. 그 다음 또 하나는요, 바로 정의역을 고정한다. 여기 사실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원소인데요. 여기는 앞에 있는 이거 이것의 원소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해서 바로 고정시킨 거 네모로 채우면서 고정시킨다. 이것을 무조건 하고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조건을 보죠. 가조건은 이 함수는요 1대1 대응이랍니다. 1대1. 그러니까 x 하나에 y도 하나가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여야만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있는데요. 거기에서 x 하나에 y가 하나 대응되는 이게 하나 이렇게 아니면 요게 2가 2로 갔다 아니면 또 3이 2로 가면 안 돼요. 두 개가 2대1 같은 거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반드시 x 하나에 y 하나, y 하나에 x 하나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조건은요. 바로 이 함수에 대해서 1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7이다 라고 정해졌습니다. 그 부분은 좀 빨갛게 칠할게요.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x1에 대응되는 건 7이다 이렇게 된 함수고요. 나머지 2, 3, 4, 5, 6, 7도 7 말고 다른 걸로 대응됐다는 얘기입니다.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있는 조건 바로 다인데요. 바로 이 부분 K가 2 이상 K가 2 이상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. 그러면 K가 2면 F2는 분명히 2 이하랍니다. F3은 그러면 3 이하가 되고요. F4는 4 이하다.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.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? F2는 이것의 값은 1 아니면 2만 취한다는 얘기입니다. F2는 1 또는 2만 취한다는 겁니다. 둘 중에 하나. 그럼 또 F3은요. 이거 함수값은 1 또는 2 또는 3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F4는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역시 마찬가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. 그러니까 5, 6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7은 당연히 못 취하고 1이 대응됐으니까. 그래서 이것의 값은 결국은 4까지만, F5도 5까지만, F6도 6까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이러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. 그럼 이제 가와 나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됐을 거고요. 다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,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어떤 부분으로 풀 것인가?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는데요. 바로 이제 고정시킨 거. 사실 어떤 걸 하든 바로 이렇게 배열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사전식 배열은 역시 뭐다? 수용도를 정리한 거니까 수용도를 보자. 그럼 1에 대응되는 뭐냐? 그럼 1에 대응되는 거는 이 x에 1에 대응되는 7 하나로 정해진 겁니다. 그럼 2에 대응되는 거냐? 1 아니면 2를 취합니다. 3은요? 1, 2, 3. 4는요? 1, 2, 3, 4. 이 넷 중에 하나 취합니다. 5는요? 1, 2, 3, 4, 5. 6은요? 1, 2, 3, 4, 5, 6까지. 7은요? 그러면 결국은 7은 대응시켜 보면 알겠지만 다른 게 다 대응되면 1부터 6까지 6개가 대응되면 7은 나머지 남은 걸 하나 대응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얘기는 1은 7로 정해졌어요. 그러니까 1은 사실 7로 정해 아예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요. 어차피 다른 게 7로 갈 수가 없는 거니까. 그럼 2에 대응되는 거. 예를 들어서 이게 2에 1 아니면 2라고 그랬어요. 그럼 2에 대응되는 거 고정 다시 한번 시켜 볼게요. 2에 대응되는 게 바로 1 아니면 2니까 1이라고 합시다. 1 아니면 2라는 거예요. 그럼 2에 대응되는 건요.
2가 1로 갔다면 3은 또 1로 갈 수 없어요. 이걸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요? 벤 다이어그램 중에 2가 1로 갔어요. 지금 2가 1로 갔다는 얘기예요. 그럼 3은 1로 갈 수 없어요. 1대1 대응이니까. 그러면 뭐예요? 2나 3, 2 아니면 3만 취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2가 2로 갔으면 2가 2로 갔으면 1 아니면 3만 취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2에 대응되는 게 몇 가지냐면 두 가지입니다. 그럼 3에 대응되는 건 또 두 가지씩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럼 4에 대응되는 건요? 그러면 결국은 2가 이 둘 중에 하나. 그럼 3은요? 여기 세 개 중에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가 제외되고 두 개 남았어요. 1이 뺐다 그러면 두 개 남았습니다. 그럼 4에 대응되는 건요? 이 네 개 중에 분명히 2에 대응되는 거, 3에 대응되는 거 네 개 중에 두 개 빠져서 또 두 개가 남아 있어요. 그래서 두 개씩 될 거고요. 또 5에 대응되는 건요. 결국은 여기 2, 3, 4 거기서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분명히 빠질 거예요. 세 개가 빠지니까 두 개만 또 남아서 두 개씩 될 겁니다. 또 6은요. 그러면 1부터 6까지 해서 요 네 개, 1부터 6까지 네 개가 빠지니까 결국 또 두 개가 남죠. 두 개씩 될 겁니다. 그럼요, 7은요. 분명히 1, 2, 3, 4, 5, 6 얘는 7은 대응될 수 없어요. 1에 대응됐기 때문에. 그럼 또 6개 중에 이 앞에 있는 2부터 5까지 아니 2부터 6까지 5개가 빠지니까 결국 한 개씩 남을 겁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몇 가지가 되느냐 계산하면 2의 5승 32가지가 됩니다. 근데 이 부분, 이 곱의 법칙을 지금 썼는데요. 이 곱의 법칙 부분이 이해가 안 갔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수형들을 이제 그려보세요. 1, 2, 그러면 여기는 3, 4. 왜 4?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보세요. 계속 그려보세요. 그렇다고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형도를 다 그리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똑같은 수가 나온다. 예, 그걸 알면서 좀 줄여가면서 그려보세요.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.